네, 이제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로 강의를 이제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시면은 처음 시작이 이런 OP앰프의 심볼부터 시작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인풋이 어떻게 되고 아웃풋이 어떻게 되고 인풋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고 아웃풋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고 게인이 어떻게 된다. 그런 아이디어나 특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얘네들을 일단 어떤 식으로 연결했을 때 non-inverting 혹은 inverting configuration으로 연결했을 때 기능은 어떻게 되는지 뭐 어떤 펑션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 안쪽에 서킷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몰랐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서킷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블록들부터 시작을 했어요. 디바이스 하나하나 뭐 다이오드, 모스, BJT 등등을 처음에 다루기 시작하고 걔네들을 트랜지스터 하나 가지고 앰플을 구성하는 것, 두 개를 가지고 구성하는 것. 그래서 한 스테이지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그 스테이지를 여러 개를 가져가면서 멀티 스테이지 앰플을 만드는 것.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과 DC,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어떤 특성들, 타임 도메인에서의 특성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 왔고요. 그 다음에 스몰 시그널 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게인 어널리시스나 뭐 밴드위스 어널리시스나 이런 것들을 했던 것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OP앰프 안에 진짜 어떤 서킷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조금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게 이번 챕터에 저희가 감당할 일들입니다. 저희가 아날로그 IC라고 하면은 뒤쪽에는 저희가 뭐 ADC, 애널로그 디지털 컨버터, 디지털 투 애널로그 컨버터, 그다음에 뭐 PLA 이런 블록들이 소위 저희가 이제 어드밴스드 아날로그 IC 클래스에서 다루는 아날로그 IC, 아날로그 집적회로 설계 이런 데서 다루는 내용들이고요. 거기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블록들이 이제 OP앰프나 컴퍼레이터나 이런 애들인데 저희가 일단은 여기를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OP앰프의 인터널 서킷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CMOS 앰프와 BJT 앰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OP앰프의 설계 전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CMOS OP앰프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OP앰프라기보다 이제 저희가 이 OTA, Operational Transconductance Amplifier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CMOS를 가지고 구성한 그런 앰프들을 예로 들면서 게인, 뭐 밴드위스 혹은 이제 대신호 특성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자세한 이그젬플로 BJT OP앰프 741 OP앰프를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General Purpose 여러분들이 실험에서 보통 사용하시는 그런 General Purpose의 OP앰프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대표적인 토폴로지인 741 OP앰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투 스테이지 CMOS 앰프 OP라는 말이 여기 조금 부적절하긴데요. 일단은 여러분 앞에서 보았던 구조이고요. 이 아웃풋에서 바라본 임피던스가 아주 작지는 않은 앰프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OP 앰프라고 부르기는 조금 부적절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이게 충분히 사실은 다뤘던 구조예요. 각각의 뭐 사이징 어떻게 해야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다 다루었던 내용이라서 그 부분 반복하지는 않겠는데 결국 OP앰프의 사용 면에서는 뭐 인풋의 레인지라든지 아웃풋의 레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만 한번 다시 되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인풋의 커먼 모드 볼티지라고 얘기하면은 얘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레인지를 신경 쓰셔야 될 게 결국 이 Q1, Q2 트랜지스터 자체가 이제 세츄레이션 영역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볼티지가 위로 올라갔을 때 이제 요 노드 볼티지도 위로 따라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얘의 뭐가 필요하죠? 세츄레이션 마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세츄레이션 마진까지 고려했을 때 얘가 갈 수 있는 상한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러니까 가령 이제 아래쪽 하한점은 결국에는 요 노드의 볼티지는 여기 VGS에서 결정될 테니까 그 볼티지가 있겠고 그 볼티지가 있을 때 이 Q1 트랜지스터가 PMOS로 구성되어 있는 Q1, Q2 트랜지스터가 세츄레이션 영역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서 이제 하얀 점이 마찬가지로 설정되는 걸 보시게 돼요. 근데 아웃풋 스윙이 가져갈 수 있는 아웃풋을 스윙할 수 있는 상한과 하한은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이제 이 세츄레이션 마진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VOV6나 VOV7이라는 그 크기만큼의
세츄레이션 마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아웃풋 레인지가 이렇게 결정된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봤을 때 아웃풋 레인지는 제법 넓다라는 걸 보시게 되고 인풋 레인지는 조금 제한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일단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얘를 이제 주파수 응답 특성을 분석할 수 있을 형태의 스몰 시그널 이퀴버런스 서킷으로 바꿔 넣는다고 하면 이제 인풋 볼티지의 디퍼런셜 볼티지인 VID가 인가되고 있을 때 첫 번째 스테이지는 VID가 인가되고 첫 번째 스테이지의 GM1 VID 그리고 이 GM1이라는 large GM1은 small GM1과 거의 같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원래 이 Q1이나 Q2 트랜지스터 이제 GM, 스몰 GM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걔네들은 이 GM1 혹은 GM2 얘네들은 두 배의 ID를 VOV로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배의 ID라고 하면은 이 커먼 모드에서 위쪽에서 흘러가는 바이어스 커런트가 2분의 1, 2분의 1로 나눠서 흐르기 때문에 이 ID라는 것 자체가 I over 2예요. 2분의 I예요. 그러니까 2ID 하면 이게 그냥 이제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I over VOV가 GM이 되는 거고 이게 large GM1이랑 거의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I over VOV로 GM1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R1 요 저항 첫 번째 스테이지 아웃풋 저항이라고 하면 이제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의 이 패러럴처럼 생각해도 된다. 그 유도하는 과정은 좀 복잡했지만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각각의 early voltage를 적용해서 VA2, VA4 이런 early voltage를 적용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C1은 뭐 다양한 페라세릭 커패시턴스들이 붙어 있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 노드에 다양한 커패시턴스들이 붙어 있을 거고, 걔네들을 이제 집어넣고 있는 거고, 이 C1에 대한 얘기는 뒤쪽에 프리퀀스 리스폰스를 정리해 놓고 있는 챕터에서 이 슬라이드에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넘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두 번째 스테이지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스테이지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는 얘에서 이제 얘의 GM에 의해서 이 GM이 결정되고 large GM이 Q6의 small GM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렇죠? 그리고 아웃풋 저항은 이쪽으로 바라보는 저항과 이쪽으로 바라보는 저항에서 결정되는 거 마찬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주파수 응답 특성과 개인의 트레이드 오프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잠깐은 해볼 텐데요. 뭐 지금 보시면 게인이라는 게 첫 번째 스테이지 게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게인 마이너스 GMR1이라고 논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식들만 그대로 적용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커런트에 대한 것들이 서로 없어지면서 이 첫 번째 스테이지 오버드라이브 볼티지와 그 다음에 이 얼리 볼티지에서 결정돼요. 근데 보시면 한 가지씩 이제 얘기해 보면 이 가령 이제 VOB를 밑으로 떨어뜨린다 라고 얘기하면 지금 커런트를 I라고 하는 커런트를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VOB를 밑으로 떨어뜨린다라고 하면 사실 W over L의 VOB1의 스퀘어 한 게 이게 커런트하고 이런 비례관계가 있기 때문에 커런트를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VOB를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VOB를 떨어뜨린 일단은 다시 말씀드리면 VOB를 떨어뜨려서 게인을 올린다라고 지금 생각한다고 했을 때 게인을 올리기 위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게인을 올리기 위해서 VOB1을 작게 하고 VA를 크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VOB1을 작게 가져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페널티는 커런트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W over L이 증가하는 거죠. W over L이 증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VA를 크게 한다는 얘기는 심플하게 L 값을 증가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L 값을 증가시키면서 W over L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W는 더 키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디바이스 사이즈가 커진다는 얘기고 얘는 커패시턴스가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밴드위스는
필요로 하는 밴드위스는 작아진다. 커패시턴스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컨드 스테이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컨드 스테이지에 대해서도 결국 VOB와 이 얼리 볼티지에 의해서 서술하는 게 똑같고, 그럼 게인과 밴드위스의 어떤 트레이드 오프라는 게 또 마찬가지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만든 이제 전체 게인은 DC 게인, 그러니까 미드 밴드에서의 게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스테이지의 게인과 두 번째 스테이지의 게인 GM1 R1 곱하기 GM2 R2에서 표현된다 라는 겁니다. 두 개의 스테이지를 이용해서 뭐 충분히 큰 게인을 만들어내겠다 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앰프에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볼티지 게인을 일단은 좀 충분하게 키워가자 라는 겁니다. 아웃풋 임피던스 작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제 이것을 온칩에 아이스에서 온칩으로 쓸 때는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바라보는 로드가 마찬가지로 별로 그렇게 작지 않은 로드를 바라볼 거기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하면 얘가 다른 뭐 게이트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연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웃풋 임피던스가 좀 크긴 하지만 사용하는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파수 응답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C1과 C2 얘네들 페러스릭 커패시턴스 주렁주렁 달려있는 애들 그냥 다 열거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가정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요 C2라고 하는 거에는 로드 캡이 달려 있고요. 그러니까 이 OP앰프가 실제로 연결돼서 사용하는 로드 캡이라는 게 있을 거고, 따라서 그 C2의 영향이 그래도 좀 크게 나타날 것이다. C2가 C1보다는 좀 커서 얘의 영향들이 좀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일단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크기에 따라서 좀 무시할 수 있는 것들을 솎아내긴 하는데, 일단 뭐 그 크게 어떤 컴포넌트들이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아주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C1 얘가 있고, C2는 로드 캡이 보통 있을 거기 때문에 좀 큰 캡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얘기해야 될 거는 이 CC죠. 근데 이 서킷 우리가 좀 전에 프리퀀시 리스폰스의 챕터에서 다뤘던 서킷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쵸? 그때 R1, C1, R2, C2 있고, 여기를 예전에는 얘를 이제 CF라고 해서 다뤘었어요. 그리고 이 CF가 들어가 있을 때 주파수 응답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메가 P1과 오메가 P2를 예전에 이 자리에 이제 CF가 들어가는 형태로 여기 이미 약간 레거시가 남아있네요. CF가 다 들어가 있는 형태로 저희가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CC와 이 CF가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식이 저희가 예전에 이 결과식으로 가져왔던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 요 텀이 더미넌 포를 만들어놓는 텀이기 때문에 첫 번째 포의 위치가 얘에서 결정되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써놓기는 이 R1, GM2, R2, C2 그죠? R1, GM 이게 GM, GM2고 R2, CC 이렇게 첫 번째 더미넌 폴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요거 없이 그냥 요것과 요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는 VID가 이렇게 전달된다는 거는 자명하고, 예전에는 어떤 여기 커런트 소스가 하나 있을 때 이 커런트에서부터 아웃풋 전압까지의 트랜스퍼 펑션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때 첫 번째 폴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한 바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결국 여기가 결과가 똑같고, 첫 번째 폴의 위치는 그런 CC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더미넌 폴에 의해서 첫 번째 폴의 위치가 결정되고, 그 점에 두 번째 폴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결국 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조금 헷갈리니까 요거 없앨게요. 요 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C2가 C1보다는 훨씬 큰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는 이제 FCC 지금 똑같은 커패시턴스를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 C1이 C2보다 훨씬 크니까 C2분의 GM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GM이 이 GM2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요, 이 GM2요. 그래서 두 번째 폴의 위치가 GM2 over C2이고요. 네, 이게 결정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제로입니다. 제로는 어떻게 결정되냐?
여기로 흘러가는 커런트가 모두 여기로 흘러가서 얘에 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여기 아웃풋이 변하지 않는 제로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하면 이 CC에 의해서 흐르는 커런트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커런트가 이 커런트가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이제 얘기해야 되니까, 이 VI2가 있을 때 VI2에 SCC가 곱해져 있는 이 커런트가 흘러가고요. 그 커런트가 뭐랑 같아야 돼요? GM2 times VI2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그때가 이 제로의 위치를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로의 위치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GM2를 CC로 나눈 것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GM2를 CC에 의해서 나눈 것으로 표현해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폴, FP1과 FP2, 그리고 FP1이 더미넌 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FP2와 FG는 상당히 하이 프리퀀시에 있기를 저희는 일단은 원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CC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FP1이 FP2보다 FG보다는 훨씬 크게끔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파수 응답 특성을 저희가 예를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뒤쪽에 잠깐 가서 보고 올게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폴에 의해서 이렇게 쭉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0dB 크로싱 포인트, 다시 얘기하면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가 다른 폴들보다는 좀 앞쪽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디자인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이 FP1에 의해서 20dB per FP1의 위치에서부터 20dB per decade로 떨어진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이 FP1과 그 다음에 그때 DC에서의 게인이 이제 유닛 게인 프리퀀시, 유닛 게인 1 곱하기 FT로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그래서 또 FT라는 게 결국엔 FP1을 이 DC 게인을 곱한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FP1이라는 게 지금 요 보시는 것처럼 이 2파이의 R1 GM2 R2 C2에서 결정됐고, 게인은 뭐예요? AV라는 게인은 GM1 GM2 그 다음에 R1 R2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없어지면서 CC분의 GM1만 딱 남는 거죠. 그렇죠? 요거 다 없어지고 CC분의 GM1 톤만 나눠서 이 스몰 GM1과 라지 GM1은 같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FT라는 게 GM1 over 2πCC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 GM1과 CC에서 결정되는 요 텀이 다른 이런 애들보다는 작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GM1이 일단은 얘보다 작아야 되고, GM1 over CC가 GM2 over C2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GM2는 좀 크기를 원하고, GM1하고 비교했을 때 GM2는 좀 크기를 원하는 거죠. 네. 그리고 CC가 어쨌든 C2보다는 좀 이 큰 커패시턴스로 쓰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령 이제 C2라는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은 이제 CC가 그거보다는 좀 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CC가 담당에 대한 CC의 크기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기겠죠. 그러니까 CL이 뭐 크게 이미 있다 그러면 그 캡보다도 훨씬 얘를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혹은 CC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CL의 크기가 좀 작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의 사용 측면 혹은 이제 설계하는 측면에 대한 것들을 고려할 때 이 CC와 C2, CC와 CL 간의 상대적인 크기를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프리퀀시 리스폰스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사실은 본 내용이긴 하지만 뭐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과서에서 이걸 simplified circuit처럼 이제 뭐 묘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CC가 지금 충분히 크다면, 그래서 얘에 의한 더미넌 폴이 만들어져 있다면, 이 두 번째 스테이지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VI에 대해서 일단은 커런트를 넘겨오고, 두 번째 부분을
약간 이런 아이디얼 앰프에 CC가 붙어져 있는 이런 인터그레이트 형태로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이런 간략화는 조금 지나친 간략화인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요 FT가 이렇게 되는 서킷으로 뭔가 묘사해가는 그 과정으로서는 뭐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딱 FT가 요만큼 되는 서킷으로 결과적으로는 나오기를 저희가 원하는 거니까 그 결과를 염두에 쓸 때 이런 어널러시스도 약간의 의미는 갖는다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